네가 뭔데? 네가 뭔데? 무조건 합시다. 진짜 우리 저번 시간에 풀이 못했던 것부터 좀 진행을 합시다. 일단 풀이를 37쪽에 55번 제가 힌트 드리고 갔었죠. 37쪽에 55번 내저번의 응용, 내심의 응용 힌트 드렸었는데 풀리던가요? 그 힌트만 아마 잘 쓰면 답이 나오긴 할 텐데 됐으면 넘어가고요. 괜찮습니까? 37 패스해도 괜찮아요? 38로 가볼까? 38쪽 이거는 실력업이라 저는 사실 첫 바퀴 이거 미적분만 첫 바퀴 때 이 실력업까지는 내 문제 다 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너희가 풀어냈으면 하는 거는 57, 56, 57, 58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58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56, 57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냈으면 하는 문제고 59, 58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굳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패스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일단 질문하는 거는 풀이할 테니까 질문해 주세요. 안 풀어봤나? 다 패스했나? 지민이 뭐 혹시 팁이라도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59번만. 그러면 얘들아 59번 그림 한 번만 좀 같이 봅시다. 이게 정확하게 딱 안 풀어주더라도 팁이라도 좀 드릴게요.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 저 함수 위의 점, 저 점에서 원에다가 끈 두 접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접선이라는 것은 접점들이 존재를 할 거니까 원 밖의 점에서부터 그 두 접점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PB 길이와 PA 길이는 당연히 같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 OAB의 넓이를 ST, 그 다음에 PBA의 넓이를 TT.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냐면 닮음이 핵심입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넓이 식들을 조금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사각형만 좀 슬쩍 가져올게요.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럼 좀 대충 봐줄 수 있어. 대충 이런 그림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얘가 지금 B, O, A, P인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힌트는 P가 원 밖의 점이고 A하고 B가 접점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당연히 어떨 거? 같겠죠? 이 정도 우리가 아는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AB라는 선도 지금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AB를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그 기준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 표현됐고 ST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넓이가 TT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선이 좀 그어졌으면 좋겠냐면 이런 보조선을 긋고 싶다는 생각을 드는 게 이제 1, 2등급 친구들과 그 외의 친구들의 차이점인데 정보가 부족할 때 결국엔 보조선입니다. 어떤 보조선을 끄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는데 관찰을 해보면 얘는 당연히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거니까 몇 도겠어요? 90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거니까 당연히 90도일 거고요. 얘 둘의 길이가 같고 한 각이 같고 한 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뭐 인관계죠? 합동이겠죠. 합동이겠지.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 정도 체크를 해놓고 이번엔 각도를 보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O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를 X라고 잠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O하고 X를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여기도 지금 몇 도가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것도 90도니까 얘도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x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한 것도 90도니까 여기도 O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너희한테 지금 보이는 것이 PB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 작은 삼각형 그리고 이 큰 삼각형 이 전부 다 무슨 닮음이 되는 거야? AA 닮음이 되겠죠. 왜냐면 전부 다 각 두 개가 크기가 같은 상태인 거잖아. 너희 눈에 보여 얘들아? 맨 작은 거, 그 옆에 있는 조금 작은 거,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이 세 개가 전부 다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길이의 비를 안다면 그 길이의 비를 뭐 하면 넓이의 비가 된다는 걸 배웠지? 제곱하면 넓이 비 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 중2였나? 닮음 배울 때 길이 비가 A 대 B면 그거 제곱하면 넓이의 비 그거 세제곱하면 부피의 비 했던 그런 거 기억나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길이의 비에 대한 걸 얻어온 다음에 걔들을 제곱하면 넓이 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위쪽과 아래쪽도 우리가 지금 얘하고 얘가 합동, 얘하고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넓이를 ST라고 뒀다는 건 요 반만큼의 넓이는 뭐라고 들 수 있어? 2분의 ST라고 들 수 있겠죠. 요 둘을 합쳐서 ST니까 그거의 반은 2분의 ST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전체가 TT니까 그거의 반인 여기는 TT 2분의 TT가 되는 거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S랑 2분의 T가 더해진 거니까 2분의 S 플러스 T라고 들 수가 있겠죠. 지금 따라오니?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나 들어보고 지민이 좀 풀어봤을 거 아니야. 지금 나타나지는 거 이해돼? 그럼 여러분 일단 각도랑 길이 같은 거 하고 이 하나의 넓이들이 각각 반띵 됐다는 것까지 필기해 놔봐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비 찾아와서 넓이랑 같이 식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좀 할 수 있냐면 밑에 구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활용 라인에 항상 구하고자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밑에 봐봐. t가 2로 다가가는데 이보다 큰 데서 오고 있고요. t-2에다가 분모의 st 위에 팀 tt가 곱해져 있죠. 즉 우리는 지금 s분의 t에 대한 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봐봐요. 여전히 t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 st분의 tt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지금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야? 어떤 거에 대한 식이 필요한 상태죠? st분의 tt에 대한 힌트가 필요한 거겠죠? 맞습니까? 왜냐면은 요 식이 찾아지면 분모에다 t-2 곱하면 왼쪽에 필요한 식. 그 다음에 요 식 찾은 다음에 밑에다가 t4승-2 곱하면은 그게 오른쪽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거에 대한 힌트를 좀 뽑아내야 됩니다. st분의 tt. 그럼 봐봐. st분의 tt라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 대 이 삼각형의 넓이의 b가 필요한 건데 그건 어차피 얘의 반만큼인 얘랑 얘의 반만큼인 얘를 가져와서 걔를 비교한 거랑 어떨 거야? 같지 않을까?
우리가 얘 넓이를 내가 4라고 쳐볼게. 얘 넓이를 내가 16이라고 쳐볼게. 그럼 그거의 반만 가져오면 2를 가져온 거고, 그거의 반만 가져오면 이건 8을 가져온 거니까 어차피 1대3에 얘도 1대4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체 대 전체를 가져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힘들어. 그러면 이거 반만큼과 이거 반만큼에 대한 것만 가져와서 식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STTT를 못 구해요. 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냐?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만큼에 해당하는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옆쪽에 있는 이 반만큼의 넓이를 가져와서 그거를 분수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넓이식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명확하게 길이를 알고 있는 건 있어? 우리가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건 원의 중심과 얘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것밖에는 못 나타낼 겁니다. 그지? 그럼 우리가 이 ST 대 TT라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지금 뭐를 띠고 있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 뭐라는 거 찾고 들어왔었지? 닮음인 거 찾고 들어왔었죠.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의 비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뭐 한 거랑 같을 거다? 제곱한 거랑 같을 거니까 변의 길이 비를 찾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면 무슨 공식 배웠었지? 혹시 소공식 기억나니 얘들아? 나랑 수업을 했다면 소공식을 들어봤을 건데 이것도 필기합시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라 생각하고 너희도 기억하세요. 위에도 몇 도야? 밑에도 몇 도야? 그럼 내가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두면 이거 전체 길이는 A가 될 거고 요거 전체 길이는 C, 요거 전체 길이는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왼쪽에 있는 건 X, 오른쪽에 있는 건 Y, 중간에 있는 건 H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공식을 써보면 A하고 H를 곱한 것은 B하고 C를 곱한 거랑 같고요. C 제곱은요, 왼쪽 거의 제곱은 밑에 거 전체랑 C한테서 가까운 X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AX. 그 다음에 오른쪽 거의 제곱인 B 제곱은 밑에 전체랑 걔한테서 가까운 Y를 곱한 거랑 같다. 그 다음에 중간 거의 제곱인 H 제곱은 양쪽 거를 곱한 X, Y랑 같다. 라는 공식들이 소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알아야 돼. 이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기억하기 좋게 그냥 소공식이라고 좀 기억을 해두고 필기까지. 자, 이런 닮음을 이용해서 실수도 있고, 요 이제 계속 보자. 우리가 또 중학교 때 어떤 것도 배웠냐면 두 삼각형이 요렇게 있어. 근데 내가 요런 데다가 선을 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삼각형을 두 개로 만들었어. 근데 이 왼쪽 것과 삼각형이 한 변을 뭐 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큰 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랐어. 지민도 이거 한 번만 보자. 이 삼각형을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한 변을 뭐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어떻다라고 했지? 같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니? 두 삼각형이 한 변의 비를 한 변을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어떻다? 같다 했던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관찰을 좀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큰 삼각형이 한 변을 뭐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죠. 그 말 뜻은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이 밑변의 길이의 비랑 어떻다? 같다라는 것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ST분의 TT잖아요.
이게 뭔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1대2를 분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이 되죠? 1대2를 분수로 바꾸면 이게 이제 비율이잖아. b를 비율로 바꾸면 몇 대 몇으로 몇 분의 몇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2분의 1을 뜻하는 거 초딩 때 배웠던 거 기억나? 그럼 우리가 지금 ST분의 TT를 구한다는 것은 TT 대 아니면 뭐 ST 대 TT의 비율만 알 수 있더라도 충분히 이거를 분수로 바꿀 수가 있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 B 대 요 삼각형의 넓이 B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어떨 거라는 거야? 같겠죠. 이 삼각형 넓이 대 이 삼각형 넓이는 한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B인 이거 대 이거랑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칭하기 위해서 AB, AOB 여기를 C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 이 점을 C라고 표현을 해보면 요거 대 요거니까 그럼 이 변의 길이 대 이 변의 길이랑 어떨 것이라고? 같을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로 우리는 OC분의 PC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뭐 한 건지 알겠니? 지민아, 얘 뭐 한 건지 알겠어 이거? 그럼 이제 우리는 OC 길이랑 PC 길이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럼 PC는 이거 전체 길이에서 OC 길이를 뭐 한 걸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뺀 걸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PC를 나타내기를 OC분의 PC를 OP에다가 OC를 뺀 거다라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트로 분리를 진행하게 되면 OC분의 OP에다가 1이 빠진 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OC랑 OP만 나타낼 수 있으면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ST분의 TT 자리에다 이 식을 그냥 쓱 넣어주면은 어떤 t에 대한 식이 만들어졌을 거니까 극한의 값을 구하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건 ST분의 TT를 얘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OC 길이와 OP 길이만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알겠어? 모르겠으면 일단 필기를 좀 해놔요. 필기라도 좀 해놔요. 하고 길이 찾는 것 일단 적어보세요. 필기는 다 해놨어? 지민이 식 만들어줘. 나중에 계산은 직접 해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드린 힌트들 그리고 닮음까지 이용해가지고 다음 시간 올 때 ST분의 TT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바꾼 요거 있죠. OC분의 OP에 대한 식만 좀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쓴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고등 과정이 있어. 내가 지금 설명한 모든 것들 중에 고등 과정이 있니? 없지 않아요? 전부 다 중등 과정만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 만드는 건 중등 과정이고 식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제 계산이 뭐가 되는 거야? 고등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식 세우는 거 고민 좀 해보고 보시길. 지민이 계산까지 해보시고 넘어갑시다.
연속도 좀 풀어왔어? 우리 그때 43쪽 체크하셨나? 43쪽 그때 숙제 확인했었나? 43쪽 질문 43쪽 질문 몇 번? 64번에 3번? 자, 64번에 3번을 보면은 x가 2인데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딱 x가 뭐일 때를 뜻한데, 그럼 저 x가 2일 때란 건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라는 힌트를 준 거다? 1.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딱 x가 2가 아닐 때 쓰라는 거니까 2로 다가갈 때 무슨 값 구할 때? 극한값 구할 때 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니까 위의 식을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2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1이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저 위에 있는 식을 가져오는 거겠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위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x-1. 그럼 여기 있는 x-1은 약분이 되니까 요 x에다 다시 2를 집어넣으면 극한값도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근데 밑에 함수값도 얼마나 돼 있어? 그럼 함수값 극한값 같네. 그럼 얘는 연속해 안 해? 하는 거죠. 필요한 거 적어 놓으시고 44, 45 46, 47 68번? 자, 68번은 보면 저 이상한 게 갈라진 게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1에서 갈라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옆에 보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건 지금 우연찮게 갈라지고 있는 1에서조차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식을 리미트 x 어디로 보내봤을 때 그 극한값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 2분의 a-1이랑 같다가 성립되게끔 해달라는 거지. 그렇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a의 루트 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c가 우린 최종적으로 2분의 a-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연속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분모에다 1 넣어봐. 얼마야? 그치. 그럼 분자에도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넣게 되면은 3a-c는 0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c 자리에다 뭐 넣어도 된다는 뜻? 우리가 요 x에다 1 넣게 되면 3a-c인데 그게 뭐 돼야 된다고? 그럼 c 자리에 뭐 넣어도 된다고? 에이, 요 정도 이제 머리로 할 수 있잖아. 머리로 해야 돼. 알겠지? 우리 이 c 자리에 이제 슬쩍 뭐 넣자? 3a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따로 써놓도록 하고. 그럼 이 분자 있는 게 뭐로 묶여져 써집니까? 분자가 뭐로 묶어서 쓸 수 있어? 그러면 a로 묶어서 쓰게 되면은 a의 루트에 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이겠지. 그럼 이제 너희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유리화 해야겠죠.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요 사이 부호 반대된 거 곱해지니까 분모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3이 붙을 거고 위에는 유리화한 거 바로 씁시다. 앞에 거 제곱하면 뭐 생겨? 거기에다 9를 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가능하잖아요.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이 남겠지. 그럼 누구 약분돼?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식 x에다 다시 뭐 넣어줘야 돼? 그럼 1 넣어봅시다. 여기다 1 넣게 되면 3 더하기 3이니까 몇 분의? 6분의 여기에다가 1 넣게 되면은 2a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지금 뭐랑 같아야 되는데? 2분의
A-1이랑 같다. 그럼 요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해 주시고. 이거 C가 아니네. 이거 B였나? 이거 B였나? 이거 B란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PD, C가 이거. 자, 계산하면은 A 얼마 나와? 3? B는? 9? 그럼 9에다가 3 빼는 거니까 6 나옵니까? 마지막 계산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갈라지고 있는 게 1인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돼야 되니까 당연히 1에서도 연속이 돼야겠죠. 근데 위에는 x가 딱 1이 아닐 때 쓰는 거니까 극한값 구할 때 쓰라는 거고, 밑에는 딱 1일 때니까 함수값이다. 즉 위에다가 리미트 x는 1을 걸었을 때 밑에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 까지 사용해서 미지수 결정하는 문제. 47조. 여긴 괜찮? 이것도 문제를 좀 잘 읽어보면 사실 힌트를 준 거라고 바라볼 수 있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fx. 그럼 fx가 연속이란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위에 주어진 힌트를 뭐는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야겠어. fx 는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필요한 조건들 다 쓰는 거야. 넘어갑시다. 48조. 푼 다음에 항상 채점을 해봐 얘들아. 뭐 그래야 모르는 거 질문하니까. 48조 75번? 또 75번도 문제를 좀 잘 읽어봅시다. 이 fx가 어디에서 갈라지고 있습니까? 얘들아 fx가 어디에서 갈라지니? 그치. 근데 위에 함수 봐봐. 몇 차 함수야? 야, 1차 함수가 끊어진 거 본 적 있어? 빵꾸 난 거 본 적 있어? 그럼 얘는 A가 아니면 전부 다 뭐 하고 있다는 뜻이야? 당연히 연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몇 차 함수입니까? 또 1차 함수죠. 1차 함수 끊기거나 빵꾸 난 거 본 적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디에서만 연속이 돼준다면? A에서만 연속이 돼준다면 모든 실수에서도 뭐가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x에다도 뭐를 넣어주고 밑에 있는 x에도 뭐를 넣어줬을 때 그 둘이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뜻인 거야? 같게끔 해달라는 뜻인 거죠. 제가 요거 문제 이해하는 거 이해돼? 그럼 위에다 a 넣어서 한번 불러보자. 위에 x에 a 넣으면 뭐 남아? 마이너스 2. 밑에 x에다 a 넣게 되면 뭐 나와? 오, 근데 얘 둘이가 지금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우리 요거에 뭐 구하는 겁니까? 모든 합구하는 거죠. 물론 a 값 구해서 합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2차 방정식에 두 분의 뭐로 바라보셔도 돼? 합으로 바라보면 근각계수 관계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또는 그냥 a 값 다 구해서 더하셔도 상관없고. 평가원 기준 3점짜리. 여러분도 모의고사를 쳐봤지만 3점짜리는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수학에서 3점, 2점짜리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4점짜리에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쉬운 4점들이 존재를 하거든. 우리가 아마 2학년 6월부터는 대비를 들어갈 겁니다. 6월 모의고사부터는. 지금 35분 지각이 안 돼. 거부. 49조.
17번 17번 78번 8? 7, 8 하면 되나? 7, 8? 이 그림 나와서 좀 어렵습니까? 아 이게 절대값 때문에 그런가? 얘들아 너희 지금 77번에 보면 fx 그려져 있지? 저걸로 너희 절대값 fx 그릴 줄 알아? 혹시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가 없으면 절대값 fx를 저 그림에다 한번 그려볼래? 일단 그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보자. 절대값 fx는 x축 기준 어느 쪽에 있는 것을 아래쪽에 있는 걸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꺾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 들어가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얘가 fx야. 근데 여기에 절대값 걸면 어디에 있는 부분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얘를 어떻게 해줘라? 꺾어 올려줘서 이렇게 그림 바꿔주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지금 절대값 fx니까 저 그림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꺾어서 올려줘 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림 빨리 그려봐봐요. 만약에 너희가 그걸 그릴 수 있다면 이 문제 되게 쉬워지거든. 다 그려봤어? 꺾고 올려봤어? 꺾고 올린 거 어딨어? 뭐죠? 최근에 꺾고 올려봤니? 그려지든? 그럼 그려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너희가 그게 됐다란 치면 뭐 되는 거 찾으라고 돼 있어요. 불연속이 지점이 몇 군데인지를 다 써보라는 거죠. 그지? 그럼 우리가 불연속이 되려면 아예 끊어졌거나 뭐가 나 있으면 꺾고 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꺾고 올려봅시다 여러분. 결국에 지금 꺾고 올려야 되는 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잖아. 그럼 요 부분이 꺾고 올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이 어디로 이동되는 거야? 여기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이 꺾여져 올라가는 거니까 요렇게로 바뀌어버리는 거겠지. 이해돼? 꺾여져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어디로 가줘야 되는 거야? 이 점이 어디로 이동이 되고 여기로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도 어디로 이동이 되는 거야? 여기로 이동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꺾여져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그럼 실제로 사용되는 절대값 fx라는 건 이 그림은 그대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요 빵꾸도 그대로 사용이 될 것이고 빵꾸 난 것도 그대로 쓰일 거고 얘도 그대로 쓰이는 거지. 그럼 우린 지금 빨간색 그림을 보라는 뜻인 거잖아. 불연속이 되는 거, 끊어지거나 빵꾸 난 거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뭐인 거야?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야. 그 외의 것들은 끊어지거나 빵꾸 난 거 있어 없어? 그리고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열린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랑 2일 때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가 뭐일 때만 불연속이다?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주어져 있다는 건 상당히 친절한 겁니다. 너가 꺾고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절대값이 좀 쫄리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78번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fx랑 gx를 곱한 게 어디에서 연속이 되게끔 해달래? 1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fx부터 보자 얘들아. 저의 주어진 fx가 어디에서 불연속이에요?
1에서 불연속이지 얘들아. 관찰 잘해야 돼. fx가 이미 어디에서 불연속입니까? 1에서 불연속입니다. 얘가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의 좌극한 값, 뭐 이거를 1에서 보는 거니까 fx의 1 마이너스 값, fx의 1 플러스 값이 있다라고 쳐볼게. 얘 그림은 잠시 쌩까자. 얘의 1 마이너스 값은 내가 뭐 a라고 둬볼게요. 여기의 1 플러스 값은 내가 뭐 b라고 둬볼게요. 대신에 a, b는 0은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gx의 1 마이너스 값과 gx의 1 플러스 값을 곱했을 때 이 둘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같아져야 연속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다른 놈에다가 어떤 하나의 값이 똑같은 걸 곱해서 양쪽이 같아지려면 그 곱해지는 놈은 뭐일 수밖에 없겠어요? 숫자로 하자. A, B로 하지 말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에는 똑같이 A라는 걸 곱하고 여기에도 똑같은 거 A라는 걸 곱할 거야. 근데 이 둘을 곱한 거랑 이 둘을 곱한 게 같아야 연속이 되잖아. 그러려면 A는 뭐여야만 해요? 생각을 해보고 말해봐. 마이너스 1에다가도 A를 곱하고 마이너스 1에도 A를 곱한 다음에 그 둘을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만족시킬 수 있는 A는 누구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미 불연속인 놈에다가 어떤 놈을 곱했는데 연속이 된다라는 건 그 곱해진 놈이 뭐여야만 한다라는 거야? 0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지금 78번에 fx가 이미 x는 1에서 뭐 되고 있어요? x는 1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라고. 불연속이죠. 그럼 곱해지는 gx가 x는 1에서 어떤 값을 가져야만이 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어? 0이어야만 곱해서 0으로 연속할 수 있는 거잖아. 나경아 이거 이해됐어? 최정이는? 정석 된 거야? 소연이는? 희지 된 거 같고 지민이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x는 1에서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 찾자는 거야? 0 되는 거 찾자라는 거죠. 자 기억 봅시다. x에다 1 넣으면 얼마야? 1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가? 아니죠. 니은 보세요. x에다 1 넣어봐. 얼마야? 0이지. 우리가 원하는 놈이 돼버리는 거지. 3번 디귿 x에다 1 넣어봐. 얼마야? 우리가 원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누구다? 니은과 디귿이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잘 출제되고 내신도 잘 출제되는데 이미 불연속인 놈이 있어. 어느 지점에서. 근데 걔가 다른 누군가랑 곱해서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새롭게 곱해지는 놈이 그 지점에서 얼마여야만? 0이어야만 곱해서 연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0이 아니고서는 절대 연속이 되게 못 만들어져.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잘 정리해두고. 풀어볼 게 없네. 그래요? 진도 나갑시다. 51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다 안 풀려있죠? 뒤에. 풀려있네? 다 풀어온 거야? 안 풀려있네. 말아서 요 뒤에도 좀 풀어왔으면 좋겠는데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래야 뭘 들었을 때 얻어가지. 제발 꼭 풀어오십시오. 어차피 이 숙제는 토요일까지 숙제가 아니라 화요일까지 숙제잖아. 좀 여유롭기 때문에 화요일날 오기 전에 펼쳐보지 마시고 월요일날 펼쳐보지 마시고 주말에 좀 풀어봐요. 주말에. 어차피 뭐 하루 종일 놀지는 못할 거 아니야. 너희도 사람인데 노는 게 더 힘들단 말이야. 아니야? 희한하네. 그러니까 좀 놀 만큼 놀고 밤에 집에서 한 2시간 정도씩은 공부를 좀 해봐요. 저 51쪽으로 갑시다. 저는 이 미적분 원이라는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연속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뭐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는데 걔들은 되게 심플해 생각보다. 뭐 미분하라고 하면 미분해보면 되는 거고 사실
푸는 방법만 정해지면은 미분 적분은 너무 쉬운데 연속 함수라는 것은 그 내는 사람들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를 연맥이려고 마음먹으면 연속 함수는 아예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틀리게도 출제할 수 있는 파트가 연속 파트거든.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지. 그 반대로 말해보면은 정말 기초가 정말 탄탄하게 필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파트 할 때 정신줄 놓지 마시고 좀 잘 따라가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연속이라는 건 배웠어. 연속이 되려면 뭐도 없어야 되고 끊어짐도 없어야 하고 뭐도 없어야 하죠? 빵꾸도 없어야 되죠. 그걸 좀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되고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 극한값이랑 무슨 값이 같아야? 함수값이 같아야 우린 연속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도 만족이 안 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 봅시다. 51쪽에 맨 위에 올라가면은 저 네모 박스 위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밑줄 쳐놓읍시다. fx랑 gx가 x는 a에서 뭐 할 때만 연속일 때만 쓸 수 있는 성질들입니다. 이거 살짝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이랑 비슷하지 얘들아. 극한값도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만 성질을 쓸 수 있다 했잖아. 그런 것처럼 연속도 이 두 함수가 그 지점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면 밑에 있는 행위들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거 완전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은 게 돼버려 얘들아. 첫 번째 봅시다. fx에다 k라는 실수를 곱했죠. 무슨 배? 앞에서 실수배라고 썼었지. 요거 위에도 실수배 한 번 더 써. 그리고 각각이 연속이면 당연히 둘을 합친 것도 뭐가 될 것이다? 연속이 될 것이다. 그럼 더할 때가 된다는 건 당연히 뺄 때도 된다라고 기억하랬죠. 그 다음 네 번째, 각각이 연속하면 그 두 함수를 뭐 한 것도 곱한 것도 연속이 된다. 그럼 곱할 때가 된다는 건 나눌 때도 되는데 분모가 뭐 되는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죠. 0 되는 것, 즉 나누는 식, 나누어지는 식 말고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불연속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해달라.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케이스에서는 그게 0분의 어떤 숫자가 오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니까 연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거는 좀 조심하라.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지? 뭔 말인지 했더니 밑으로 넘어갈게요. 저 중요합니다. 밑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게 적혀서 막 최대 최소 정리 이러니까 좀 쫄리는데 뭔 말이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존재하는지가 우린 지금 궁금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결국에 뭐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인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정의부터 표현을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연속. 자, 이거 우리 무슨 구간이라고 불렀었지 얘들아? 닫힌 구간, 폐 구간이라고 불렀지. 이럴 때는 양쪽 값인 A하고 B를 포함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닫힌 구간 A, B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면 이 범위 안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는 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가 A일 때고 여기가 B일 때인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너희 눈에 지금 최소값 어디인지 보여? 어디야? 여기겠지. 명확하게 여기라고 지정할 수 있지. 이 범위에서 제일 높은 값 어디라고 지정할 수 있어? 여기라고 지정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요렇게라고 그냥 둬버립시다. 이번엔 무슨 구간으로 설정을 해버렸지? 그럼 열린 구간으로 설정했다는 건 딱 이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있어, 없어? 있지. 명확하게 얘가 최소값이라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너희가 제일 높아 보이는 곳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근데 여기에서 이게 정의돼 있어, 안 돼 있어? 우리가 실제 이 y값이 21이라고 쳐볼게. 근데 이게 21에서 빵꾸가 났다는 건 21에 거의 뭐 한 값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주 가까운 값만 존재하고 있겠죠. 그럼 그게 20.9일지 20.8일지 20.99999일지 너희가 알아 몰라?
하나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다 있다고 말할 수 없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이 그림이 끊어짐이거나 빵꾸가 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뭐이면 연속이면이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닫힌 구간이 아니었더니 바로 지금 최대값 하나가 안 존재했잖아. 물론 최소값은 존재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최대와 최소가 모두 존재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이 그림이 끊어짐이나 뭐 그런 게 없는 연속이 돼버리면 당연히 그 구간 안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얘를 딱 최소값으로 지정을 했었던 거잖아. 근데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빵꾸가 나 있어요. 일단 빵꾸가 났다는 것 자체가 연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딱 이 지점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에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보다 당연히 얘 값보다는 어떨 거니까 낮을 거니까 얘가 최소값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언저리 어딘가에서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끊어짐이 발생이 됐을 때도 최대 최소 정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우리가 무한대라는 걸 하나로 지정을 못해서 옛날에 없다라고 배운 것처럼 하나로 지정을 못해주면 걔를 최소값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짐이 발생이 되면 명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최대 최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얘들아. 최대 최소 정리는 어떤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라는 건 양극값을 뭐 할 때란 뜻이야? 포함할 때란 뜻이지. 닫힌 구간에서 그 함수가 뭐이면 그치, 연속 끊어짐이 없는 거. 닫힌 구간에서 뭐이면 연속이면 무슨 정리가 성립이 된다?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된다. 최대 최소 정리는 그 그림 안에서 최대와 최소가 모두 뭐 하는 거? 존재하는 거. 그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이해됩니까? 동그라미 좀 쳐놓자. 닫힌 구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닫힌 구간 A, B 동그라미. 저게 중요합니다. 닫힌 구간이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fx가 연속이어야만이. 중요한 말은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값으로 딱 말하지 못하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저 있는 예시로 하나 좀 더 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끊어짐이 발생되고 있죠? 대충 이 중간 어딘가에서 끊어짐이 발생되고 있지. 근데 너희는 얘의 최소값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값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요? 명확하게 얘가 제일 낮고 어떤 값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 눈에 제일 높아 보이는 곳이 어디야? 여기지. 근데 여기는 딱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끊어짐이 발생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무슨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최소 정리는 지금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는 있지만 최대는 없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이 안 됐더니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양호 이해돼?
되는 거 맞지? 다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운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러 가는데 사이값 정리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요거는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긴 합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이게 방정식과 섞여가지고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잘 해놔야 된다는 뜻이겠지. 내신에 나올 거니까. 요 최대 최소 정리는 이해됐어 얘들아? 정확한 멘트는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간진다. 그게 최대 최소 정리인 겁니다. 알겠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사이값 정리로 갈게요. 사이값 정리는 당연히 이 사이값 정리가 어떤 건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 일단 요 내용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저 닫힌 구간 동그라미 닫힌 구간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야만이 연속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신에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y값은 반드시 달라야만 합니다. 자, 요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y값은 반드시 어떨 때? 다를 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야. 왜냐면 FA랑 FB가 달라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작 지점이 한 요쯤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끝 지점은 조금 다르게 설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두도록 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예시로 좀 한번 출발할게요. 그래서 내가 얘를 A, FA라고 설정을 한 거고 얘를 B, FB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끊어짐이나 빵꾸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그림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연속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아? 그리고 FA 값과 FB 값도 다르기 때문에 사이값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시작은 지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럴 때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FC는 K가 되게 하는 FC가 K가 되게 하는 저 K가 뭐냐면 반드시 이 FA와 FB 사이에 있는 Y값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FA랑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K라고 설정했다라고 칠게. 얘를 Y는 뭐라고 두겠다는 거야? K라고 설정하고 끊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이 함수 위를 지나는 점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요 Y값이 K가 되게 하는 X값이 이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FA하고 FB 사이에다가 요런 선을 Y는 K라고 잡아도 여기에서 지금 함수 위를 지나고 있는 게 보이죠? 맞아? 근데 내가 K라는 선을 얘하고 얘 사이가 아닌 얘보다 더 아래쪽인 여기에 그어버려. 이 빨간 선이 검은 선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FA랑 FB 사이에 있는 선을 그은 게 아니거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이값의 정의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좀 알아듣기 힘들고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의는 요거 얘들아 한 번만 좀 정리하자. 갑자기 이거 좀 어려운 거 하니까 또 정신줄 놓는 거 같네. 시작은 A에서부터 B 닫힌 구간에서 그림이 뭐 하고 있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의 y값과 그 끝지점의 y값이 어떨 때? 다를 때 그 둘의 y값 사이에 해당하는 상수함수를 그어주는 거야. 근데 그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그 선과 fx가 만나는 점이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말을 썼죠.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한 번만 더 읽을게. 너희는 들어봐.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그림이 연속을 하고 있고요. FA 값과 FB 값이 서로 다른데 우리가 Y는 K라는 선을 FA와 FB 사이에 그었을 때 그 만나는 점이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봅시다. 자, 55쪽으로 와봐. 자, 55쪽. 얘가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방정식과의 어떤 관계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방정식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요. 자, 이러한 방정식이 열린 구간 2하고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55쪽에 8번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럼 너희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 이건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래. 최고차항계수가 뭐로 잡혔죠? 양수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최고차항계수의 부호가 뭐야? 양수지. 그럴 땐 무조건 그림이 오른쪽 위에서 출발합니다. 음수일 땐 그럼 어디로 출발하겠어?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하겠죠. 그리고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림 맥시멈 몇 개가 그려질까? 그럼 x축이랑 몇 개까지 만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어디에서 출발이 된다? 여기서 출발이 되니까 3번 만나게 그어주면 돼. 1번, 2번, 3번. 그러면 보통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알겠어요? 그럼 4차 방정식이면 맥시멈 그림 몇 개일 거니까? 4개일 거니까 x축이랑 몇 개 만나게끔 해주면 돼? 4개 만나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러한 방정식이 지금 세근이 요렇게 있다는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한 상태지 얘들아. 정확한 그림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셋 중에 한 근이 뭐하고 뭐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야? 2하고 3 사이에 존재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 그림을 안 그리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배워서 그래. 요런 게 나오잖아. 요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내가 얘를 fx라는 함수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x에다 2를 넣었다는 건 f 뭐를 구해봤다는 거지? 2를 구해봤다는 거겠지. 2 넣어봐. 얼마 정도 나와? 다 넣어야지. 일단 x에다 2 넣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x에다 이번에 뭐 넣어볼 거야? 3 넣어보겠지. 3 넣어보면 얼마야? 머리로 할 수 있잖아 우리. 27에다 18 빼고 1 빼는 거니까 8 되죠? 보여? 그럼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려보려고 봤더니 2일 때, 3일 때 함수값이 2일 때는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쯤이 된다는 거죠. 3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쯤이 된다는 거야? 8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함수라는 건 우리가 지금 끊어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다항 함수는 당연히 항상 연속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 혹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끊어짐 본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다항 함수는 항상 연속이에요. 그 말 뜻은 이 점과 이 점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 야 우리가 함수를 그린다는 건 얘하고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언젠가는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미친놈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또는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또는 이게 한 번만 출렁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 개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지금 무슨 축과 한 번은 만난다는 뜻이야? x축과 한 번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선으로 이었을 때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x축이랑 만나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것을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해가 2하고 3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함이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어차피 2일 때 값은 우리가 딱 안 써. 3일 때 값은 딱 안 써. 왜냐면 무슨 구간으로 잡혔으니까. 열린 구간으로 잡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음수로 나왔지. 3을 넣었을 때 값은 양수 값으로 나왔지. 그럼 이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이 사이에서는 반드시 x축과 몇 번은 만날 거니까 적어도 한 번은 만날 거니까 그 사이에서 반드시 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가 방정식에서 주로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열린 구간을 던져준 다음에 이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봐봐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앞에 주어져 있는 함수를 항상 는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는형으로 정리된 다음에 앞에 있는 걸 fx라고 두실 거예요. 걔를 fx로 바라볼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양끝값을 집어넣었을 때 둘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반드시 무슨 축과 만날 수밖에 없어?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가 이쯤에 있고 3이 이쯤에 있는데 2를 넣었을 때도 플러스고 3을 넣었을 때도 플러스야.
그러면 누군가는 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근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실근이 존재하려면 둘의 부호가 반드시 어때야만이? 달라야만이 둘 사이에서 x축이랑 무조건 몇 번은 만날 거니까 한 번은 만날 거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보겠다는 거. 이게 무슨 정리?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정신 차려봐. 얘들아 눈 이쁘게 떠. 눈 좀 얘들아 이쁘게 떠봐. 가끔 무섭다. 눈 좀 이쁘게 뜨세요. 체력이 한계인가? 좀 시험시험하고 있지 않나 우리? 힘든 사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단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좀만 버팁시다. 일단 오늘 천천히 들어봐.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거까지 잘 버티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미분이거든? 미분은 개 쉬워. 진짜. 미분은 정말 재밌어. 너 한 번도 미분 안 해봤지? 미분 개 재밌어 진짜. 아 이렇게 쉽다고 이걸 고의가 배운다고? 그럴 정도로 좀 쉬울 거예요. 미리 보지 마시고 그럼 또 괜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돌아가세요. 너희 혼자 보면 이게 어려워 보일 수 있어. 자, 우리한테 지금 어떤 함수값들이 되게 여러 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에서 근을 최소한 몇 개는 가지는지를 봐달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너희는 대단하게 할 필요는 없어. 대충의 값은 알고 있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 0일 때 값, 1일 때 값, 2일 때 값을 알고 있죠. 그럼 찍어보는 거야 점을. f-1이 2래.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뭐인 게 중요한 거야? 플러스인 게 중요한 겁니다. 자, f0은 뭐라고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5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쯤 찍으면 되겠죠. f1은 얼마래요? f1은 1이니까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얘 반쯤 되니까 요 정도의 점 찍어주시고 f2는 얼마라고 돼 있어? 그럼 얘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한 요쯤에다가 점 찍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미친놈처럼 선을 그으면 선이 이렇게 막 뜯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를 묻고 있어 얘들아? 적어도 몇 개를 가지냐? 최소 몇 개를 가지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미친놈처럼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개의 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라는 건 얘들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만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이어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몇 개 가죠? 여기서도 무조건 몇 개 가죠? 여기서도 무조건 몇 개 가죠? 그러니까 우린 최소 몇 개는 존재한다라는 걸 3개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최대의 개수는 물을 수가 없지. 왜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무한개가 나올 수 있거든. 이해돼? 그래서 항상 이 케이스에서는 최소값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된 거 맞지? 안 된 거야? 한 문제 풀어봐야 되나? 풀어볼까? 왜? 풀어보자. 좀 어려워. 일단 쉬운 거 하나, 좀 이따 어려운 거 하나 시켜볼게. 일단 55쪽에 89번 해봐. 최소를 묻는 거야, 최소를.
힘들어하는 거 처음 보는데. 어디 늦게 잤어? 네. 본 게임 한다고? 아니고. 게임할 수도 있지. 나도 어제 새벽 4시 반까지 게임하고 자는데. 이번 방학에 목표가 생겨가지고 어떤 게임의 상위 0.5%에 들어가는 게 목표로 잡혀서 지금은 상위 한 2.5%. 1등급이야. 난 그 게임에서 1등급이라고. 너희도 아는 게임이 롤. 이제 40대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 나경이 됐어? 재경이 잘 안 됐어? 됐어? 나경아 같이 한번 보자. 이거 이쁘게 풀 필요 없댔어. 일단 내가 그냥 여기 점들만 대충 좀 찍어놨는데 f-2의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근데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라고 있어요. 그럼 f-1은 얼마라고 돼 있어? 위에. f0은 위에. f1은 어디? 밑에. f2는 어디? 더 밑에. f3은 어디? 좀 밑에. 이렇게가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얘들을 뭐로 이어주시면 된다? 선으로만 이어주면 돼. 왜냐면 채소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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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가 되니까 x축이랑 지금 몇 군데에서 만나고 있다? 2군데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최소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필수예제 8번이든 9번이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89번이든 전부 다 우리는 어떤 걸 했었냐면요. 하나는 요거에서 맨 위에는 x3승 마이너스 2x3승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어요. 그 다음 방금 전에 풀었던 89번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어요. 전부 다 뭐라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는 0, 는 0, 는 0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뒤에 넘어서 하나 풀어보자. 자, 56쪽에 94번 풀어봐요. 본인이 생각보다 빠르게 풀렸다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 그래도 레벨 2인데 맞지? 너무 빨리 풀린다 했지? 네? 아직 다 봤어요. 안 봤어? 네. 그래서 잠시만 머리 들어봐. 내가 방금 뭐를 좀 강조하고 너희 이 문제 풀렸냐면 맨 첫 번째도 능령으로 돼 있는 거의 왼쪽 거의 부호들을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도 능령이라고 돼 있는 거의 왼쪽 거의 부호들을 판단해서 점 찍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능령이라고 돼 있는 왼쪽 거의 부호를 판단해서 점 찍어서 선으로 연결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이번에 주어진 방정식이 뭐라고 돼 있어? fx는 x지 능령이 아니잖아. 그럼 이 x를 어디로 넘긴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값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거겠지. 이게 제가 드리는 힌트입니다. 풀이나 할 겁니다. 시도 한번 해봐요.
시간은 30초만 더 드리고 풀이할게요. 니 말고 새끼. 니 말고. 들어가. 그럼 요 설명을 한 번만 좀 더 들어주라.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파트를 풀 때도 요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봅시다. 이거를 왜 굳이 는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냐면 너희 이 왼쪽 는 기준 왼쪽에 있는 걸 보통 우리가 fx라고 부르죠. 그럼 는 뒤에 있는 이 0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는 뒤에 있는 0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여보세요? 여러분 이 는 뒤에 있는 0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어? 너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배웠지?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이 요렇게 주어지면은 내가 이걸 맨 처음 설명할 때도 2차 함수가 먼저야 2차 방정식이 먼저야 물어봤었죠. 누가 먼저라고 배웠어요? 2차 함수가 먼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그 2차 함수의 y 값이 뭐일 때가 궁금했던 거야? 0. 근데 y는 0의 다른 이름이 뭐야? x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는 왼쪽에 있는 게 함수로 보세요. 는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축으로 봐야 되는 거야? x축. 그러니까 우리는 이 fx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x축과의 교점 개수를 봤던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됐던 거야. 2개 이렇게 됐던 거야. 여기서도 왼쪽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그거에 무슨 축과의 교점을 봤던 거야? x축과의 교점을 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림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본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방법은 2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 문제를 푸는 거네.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이거를 쓰겠다. 그럼 정확하게 누구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누구를 일단 그려야겠어? fx를 그려야겠지. 그런 다음에 거기다 어떤 선을 그어보면은 y는 x라는 선을 그어서 교점 찾아도 돼. 그러려면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 돼요. 욕설 뻔했다. 그림은 정말 이쁘게 그려야 됩니다.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쓰려면 그림이 이뻐야 돼.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대충 위에 있다 밑에 있다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는형으로 바꿔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부호만 조금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그냥 x축과의 교점을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이값 정리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라? 는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풀이할 테니까 잘 봐봐. f-2가 마이너스 1, f-1은 또 마이너스 2, f0은 1, f1은 마이너스 2, f2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값은 fx 빼기 뭐를 봐야 되는 거야? x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보자. 얼마야? 그럼 얘 앞에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요 x에도 뭐를 넣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1이 되죠. 양이다 음이다? 양이다 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f-1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근데 요 x에도 뭐를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다 라고 표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f0은 f0은 1입니다. 그럼 1에다가 뭘 빼야 되는 거야? 1에다가 뭐 빼는 거지? 0을 빼는 거니까 양이야 음이야? 양이 되는 거죠. f1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1 빼라는 거잖아. 양이야 음이야?
음이 되는 거지. 자, F2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빼라는 거잖아. 양이야, 음이야? 음이 돼버리죠. 그럼 우리는 이 점들이 이제 뭐로 이어줘라? 선으로만 이어줘라. 그러면 최소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3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fx는 x라고 놓고 그림을 그려도 돼. 그러려면 fx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y는 x 끄어주면 돼. 그래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섬세하게 그릴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값의 정리 문제를 는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값의 부호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무슨 축과의 교점을 보셔라? x축과의 교점을 보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어지는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형태가 fx라는 함수랑 누구와의 교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요 정도 할 수 있겠어? 요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앞으로 이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될 거니까. 56쪽에 1월 22일 고생 많으셨고 토요일날 본수업 때 봅시다.